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셰익스피어의 가장 어둡고 또 가장 강렬한 작품이죠. 바로 맥베스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건요, 그냥 흔한 왕이 다툼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인간의 영혼이 야망이라는 독에 어떻게 서서히 잠식되고 결국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가에 대한 뭐랄까 잔혹한 심리 스릴러에 가깝습니다. 이 작품은요, 시작부터가 정말 기묘합니다. 바로 이 혼란스러운 주문으로 막을 열거든요. 아름다운 건 추하고 추한 건 아름답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모든 것의 경계가 흐릿한 이 안개 속에서 한 남자의 운명이 정말 송두리째 뒤바뀌는 그 순간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게 되는 거죠. 자, 이 질문이야말로 맥베스의 심장을 정확히 관통하는 딜레마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미래가 약속됐어요. 그런데 그걸 얻으려면 가장 어두운 행동,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 맥베스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맥베스는 처음부터 악당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그는 스코틀랜드의 왕 던컨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모두가 영웅이라고 칭송하던 정말 용명하고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마녀들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영혼에 아주 깊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한쪽에는 왕에게 충성하는 영웅 맥베스가, 다른 한쪽에는 왕위를 탐내는 야심가 맥베스가 서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두 자아 사이에서 끔찍한 내면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마녀들이 나타나서 맥베스에게 3가지 인사를 건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예언이죠. 첫째, 글램스의 영주. 이건 뭐 이미 맞고요. 둘째, 코더의 영주. 근데 이 말을 듣자마자 왕의 사신이 와서 진짜로 그를 코더의 영주로 임명합니다. 소름 돋죠. 자, 그러니 마지막 3번째 예언, 장차 왕이 되실 분이라는 말이 이게 그냥 헛소리로 들릴까요? 아니죠. 거부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의 심장에 확 박혀버리는 겁니다. 보세요. 벌써 야망의 씨앗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맥베스는 자기 마음속에서 꿈틀대는 그 끔찍한 생각, 바로 왕을 살해하려는 그 욕망을 자기 자신조차 두려워하면서 애써 숨기려고 합니다. 별들이여, 내 시커먼 욕망을 보지 못하게 빛을 감춰다오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 작은 불꽃에 기름을 붓고 거대한 불길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레이디 맥베스죠. 그녀는 남편의 편지를 읽자마자 생각해요. 아, 내 남편은 너무 착해 빠져서 큰일을 못할 사람이야 하면서 그의 망설임을 오히려 한심하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남편의 야망을 더 부추기고 빨리 행동하라고 등을 떠미는 거죠. 이건 당시 사회에서 여성에게 기대하던 모습과는 완전 정반대라 그 자체로 정말 충격적인 캐릭터였어요. 그리고 운명은 정말이지 마치 모든 걸 짜놓기라도 한 것처럼 완벽한 기회를 던져줍니다. 바로 던컨 왕이 그날 밤 맥베스의 성에서 하룻밤 묵고 가기로 한 거예요. 이제 왕이 된다는 예언은 그냥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에요. 바로 눈앞에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유혹이 되어버린 거죠. 살인을 바로 앞둔 순간 맥베스는 정말 극심한 심리적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의 죄책감과 공포가 눈앞에 피 묻은 단검의 환영을 만들어낼 정도였죠. 손잡이가 자기 쪽을 향하고 있는 그 단검, 그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양심이 지르는 마지막 비명 같은 순간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동안 레이디 맥베스는 어땠을까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고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녀는 왕자를 차지하기 위한 완벽하면서도 잔인한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죠. 경비병들을 술에 취하게 하고 그들의 칼을 빼서 왕을 죽인 다음 다시 피를 묻혀서 죄를 뒤집어 씌운다. 이 계획에는 정말이지 단 한치의 망설임이나 죄책감 같은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살인이 끝났습니다. 손에 피를 묻히고 공포에 떠는 맥베스에게 그녀가 던지는 이 한마디,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물 조금이면 이 흔적을 다 지울 수 있어요. 그녀에게 이 피는요, 영혼에 새겨진 낙인이 아니라 그냥 옷에 묻은 얼룩 같은 거였어요. 씻어내면 그만인 거죠. 네, 적어도 이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원하던 왕이 됐습니다. 그럼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왕관의 무게가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끔찍한 편집증이 되어버렸죠. 모든 걸 의심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을 두려워하고 언제 자신의 범죄가 들킬까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범죄는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잔혹해져요. 그 과정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처음엔 야망 때문에 던컨왕을 죽였죠. 그 다음엔 편집증 때문에 자기 비밀을 아는 친구 뱅쿠오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중엔 그냥 복수심에 불타서 자신에게 반기를 든 맥더프의 아내와 어린 아이들까지 무참히 학살해버립니다. 이제 그는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폭군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그의 죄책감은 성대한 연회장에서 터져나오고 맙니다. 바로 자기 자리에 자기가 죽인 친구 뱅쿠오의 유령이 피를 흘리면서 앉아있는 걸 본 거예요. 연회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보는데 말이죠. 맞습니다. 이 유령은 오직 맥베스의 눈에만 보이는 그의 무너진 정신이 만들어낸 끔찍한 환각이었던 거죠. 이 장면에서 맥베스는 이런 말을 하죠. 나는 피해강에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려서 이젠 돌아가는 게 건너가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 돼버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자신에겐 구원이 없다는 걸,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남은 길은 이 피해강을 끝까지 건너는 것뿐이라는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이 지점에서 그가 폭군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맥베스는 다시 마녀들을 찾아가서 새로운 예언을 얻어요. 그리고 그 예언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는 나는 천하무적이다 라고 굳게 믿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를 몰아내기 위한 군대가 성으로 진격해오고 맥베스는 최후의 결전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아시죠? 마녀들의 예언은 언제나 교묘한 함정이었습니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널 해칠 수 없다. 알고 보니 그의 적인 맥더프는 제왕절개로 태어났죠. 버남숲이 언덕으로 움직이기 전까진 안전하다. 군인들이 나뭇가지로 위장하고 진격해오니 정말 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 맥베스를 무적이라고 믿게 만들었던 그 자신감이 그의 발목을 잡는 치명적인 덫이 되고 만 겁니다. 그의 곁에서 모든 악행을 부추겼던 레이디 맥베스는 결국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맥베스는 자신의 눈으로 버남숲이 성을 향해 움직이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아내도 잃고 미뤘던 예언에도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그는 이제 홀로 칼을 들고 자신의 운명과 정면으로 마주하러 나아갑니다. 결국 맥베스는 예언대로 맥더프의 칼에 최후를 맞이합니다. 폭군은 사라지고 스코틀랜드에는 다시 질서가 찾아오죠.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셰익스피어는 왜 이렇게 처절한 비극을 썼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지금부터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 바로 그 철학적인 질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맥베스의 이 끔찍한 몰락은 과연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자신의 선택이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마녀들은 분명 예언으로 그럴듯한 문을 하나 열어줬습니다. 하지만 그 피로 물든 문을 통과하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한 걸음씩 걸어나간 건 누구였죠? 바로 맥베스와 레이디 맥베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어쩌면 운명은 그냥 가능성을 슬쩍 보여준 것뿐이고 모든 선택과 책임은 결국 인간의 몫이었던 거죠. 문학에선 이걸 비극적 결함이라고 불러요. 한때 영웅이었던 인물을 파멸로 이끄는 그 사람 안의 치명적인 결점이에요. 맥베스에게 그 결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누구도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했던 브레이크 없는 야망이었던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음을 눈앞에 둔 맥베스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인생이란 백치가 짓거리는 이야기와 같아서 시끄럽고 분노로 가득 차 있지만 결국 아무 의미도 없다. 그가 그토록 쫓았던 모든 것이 결국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피로 얻어낸 그 왕관과 권력이 결국엔 아무 의미 없는 소음과 분노 덩어리일 뿐이었던 겁니다. 4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맥베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앞에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기회가 나타났을 때 그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그 기회 자체를 탓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걸 붙잡기로 선택한 우리 자신을 탓해야 할까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할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